네, 재무상담 머니큐 시작하겠습니다. 상담 연결 가능한 번호는 1800-588-1입니다. 자, 여러 가지 궁금증들 있으실 거예요. 방송을 보시면서 많이 문의를 주고 계신데 막상 전화기에 손이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편안하게 맞춤 상담 가능하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1800-588-1 일단 전화 거셔서 뭐가 제일 궁금한지 화두를 우리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함께할 두 분 소개를 드릴게요. 키움에셋 플래너의 천강욱 센터장님 나오셨고요. 김은혜 팀장님도 오늘 이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궁금증을 안고 또 저희 머니큐를 두드려 주셨을지 궁금한데요. 시청자님 바로 연결을 좀 시도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점 궁금해서 연락 주셨어요, 시청자님? 제가 보험을 들었는데요. 예. 이게 안정된 건지 궁금해서요. 아, 보험에 대해서 맞게 이제 들어가신 것인지가 궁금하신 것이죠? 네네. 네, 지금 우리 시청자님 가정에서 가입하신 보험들 나오고 있는데요. 비용이 높네요, 시청자님. 일단 다달이 90만 원 가량이 보험료로 나가고 있으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부담도 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보험 많이 위주로 들어요. 좀 봐드리면 될까요? 네. 남편 거랑요, 제게 네. 지금 정신보험이 있는데 저게 적당한 건지 알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을 저희가 간단하게 좀 봤으니까요. 두 전문가와 함께 고칠 수 있는 부분,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이 어딘가 저희가 콕 집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료가 비전문가인 제가 보더라도 약간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 가정에서 뭐 100만 원 가까이 보험료 내시려면 상당히 부담되실 거고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진단 가능할까요? 네, 시청자분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려요. 네. 먼저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 내용을 좀 보니까 다음 뭐 한 며칠 내에 아마 일을 하러 가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치열한 취업 전선에서 승리하시고 취업에 성공하신 것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그러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몇 가지 좀 여쭤볼 부분들이 좀 있어요. 현재 네. 그 남편분 연령이 어떻게 되시나요? 33세요. 33세. 두 분 다 30대이시고, 네. 그리고 현재 남편분께서 버시는 소득은 얼마 정도 되세요? 230이요. 230 정도 되시고,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께서 일하시면서 추가로 발생이 될 소득은, 예상 소득은 한 얼마 정도 되실까요? 90만 원 정도요. 네. 90만 원 정도요. 그러면 총 한 320만 원 정도 그렇죠. 가계 소득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소득을 여쭤본 이유는 보장성 보험료의 그 금액은 소득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현재 보험료로 지금 내고 계신 보장성 보험료로 내시는 금액이 체크를 해보니까 71만 원 정도가 되시는 것 같아요. 저축은 빼고. 네. 예. 네. 이 정도 금액이면은 사실 월 평균 소득 한 900만 원 정도 수준에 맞는 적합한 보험료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좀 과도한 보험료를 지금 내고 계신 상황이고, 저희도 이제 재무 상담을 오랫동안 하면서 가장 많이 보는 사례가 너무 많은 과도한 보험료 때문에 그 마음고생을 하시는 가정들을 많이 보거든요. 보험료를 많이 내시게 되면 가처분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또 생에 꼭 필요한 목적 자금을 준비 못하고, 그리고 저축을 못하게 되고, 결국은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지금 당장 써야 될 생활비조차도 충당을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마 네. 이 방송 보는 많은 시청자분들 중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을 텐데, 한마디로 보험료의 적정 수준은 어느 정도냐면 네네. 월 소득 대비해서 7% 내지 8% 정도가 보장성 보험료의 크기로 가장 적합하고요. 그 정도가. 소득이 좀 적은 가정은 보험료의 비율이 조금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렇더라도 10%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00만 원 정도 버시는 가정이면 30만 원 넘지 않아야 되고, 또 200만 원 버시는 가정이면 20만 원을 넘지 않는 정도로 보장성 보험료를 구성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의 경우에는 두 분 합산 소득이 320 정도인 것을 고려하게 된다면 현재 적정 보험료는 한 30만 원 정도 수준으로 보험료를 낮추시는 게 필요하고요. 지금 거의 3분의 1로 다이어트를 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전반적인 보험 상품에 대한 전체적인 총체적인 좀 리뉴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님, 다행히 그래도 네.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센터장님이 또 이런 답을 주셨을 것 같긴 한데요. 3분의 1 정도, 우리 시청자님 가정엔 30만 원 내외 수준이 딱 적당하다. 이런 진단을 일단 또 1차적으로 저희가 받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어른 되시는 두 부부부터 보험을 좀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을지 개선할 방안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 두 분 보험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언급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잠깐 좀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예. 그 급여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교육비 상승률보다 낮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험료의 부담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줄이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회사가 이 물가 상승률만큼 보장을 해주진 않죠. 네, 그만큼 올려주진 않습니다. 예,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 네. 예, 현재 그 통합 유니버설 종신보험 가입되어 있으신데, 예, 주계약이 얼마로 되어 있나요? 이게 이제 사망보험금인데요. 사망보험금이요? 1억이요. 1억. 주계약 1억으로 되어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뭐 특약들 중에 CI 특약이라든가 암, 뇌출혈, 심근경색 같은 특약들도 들어가 있나요? 아니요, 그냥 특약은 없는데요. 그러면 사망보험금만 들어가 있는 금액인가요? 그냥 이게 주보험 이종에서 네네. 은퇴 나이 60세에서 이것만 들어져 있는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분 탑 클래스 유니버설 종신보험, 예, 이 상품은 주계약이 얼마로 되어 있나요? 아까 좀 전에 말한 게 남편 거예요. 예,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본인 가입하신 그 통합 유니버설 종신보험은 주계약이 얼마로 되어 있으신가요? 참. 네,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통합 유니버셜 종신 7만 3천 원 정도를 내고 계시네요, 다달이. 그것도 주계약은 똑같이 1억. 1억인데요. 예, 그러시군요. 아까 질문드렸던 것처럼 그 특약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까? 암, 뇌혈관 질환, 그러니까 뇌출혈, 심근경색. 뭐 아니요, 이런 그 사망보험금만. 그러니까 두 분 다 마찬가지로 사망보험금만 들어가 있군요. 참 이게 어떤가요? 방송이기 때문에 정말 그렇습니다만 예. 솔직히 좀 납득하기 좀 어려워요. 그 가입하신 상품이 일단은 그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가게의 주체로서 돈을 벌고 계신 상황이 아니셨는데 사망보험금만 1억이 지금 들어가 있었거든요. 7만 원씩이나 예, 나가시는데. 한마디로 그냥 필요 없는 상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소득이 풍부하고 아까 말씀드린 7에서 8% 정도 수준 이내였다면 뭐 그나마 좀 용인할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 이 정도 상황이면 이건 바로 좀 정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남편분 같은 경우도 보험료가 정말 너무 과도해요. 27만 2천 원씩을 내고 계신데 지금 1억 사망보험금만 가져가고 계시거든요. 만약 특약이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좀 고민할 부분이긴 한데 왜냐하면 대부분 3년 만기 갱신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근데 거의 80세 정도까지는 계속 내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특약도 전혀 없지만 순수하게 사망보험금만 가져가게 되어 있고 남편분은 물론 사망보험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가게 경제의 주체이시고 돈을 계속 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남편분의 사망보험금이 꼭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어느 시점까지냐면 현재 둘째 아이가 이제 3살인데 네. 우리 둘째가 성인이 되어서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시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정도 후 시점까지만 남편분의 사망보험금이 필요하고요. 1억이라고 한다면 즉 정해진 기간까지만 사망보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이걸 이제 정기보험이라고 하는데 정기보험. 예, 정기보험으로 만약에 갈아타시게 된다면 현재 내시는 보험료의 한 4분의 1 내지 5분의 1 정도, 그러니까 20% 내지 30% 정도 비용만 가지고도 충분히 1억 정도는 보장을 받을 수 있으시거든요. 지금 너무 과도하게 다른 특약이 따로 있으신 것도 아닌데 한 달에 무려 27만 원 가량을 여기에 쏟아 부으신 거네요. 네네. 그래서 이건 좀 바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네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이렇게 줄이시게 되면 나오게 되는 별도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다른 목적으로 돌려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그 메리츠화재 가족 단위 보험 M스토리 가입하고 계신데 이제 부부 실비라고. 실비 가입하셨는데 이것도 조금 금액이 좀 과도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이 보험 상품의 증권의 첫 페이지에 보시면 윗줄에 아마 그 적립보험료가 표시가 되어 있으실 텐데 혹시 좀 그 체크를 좀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적립보험료.
전체 총 20만 원 중에 우리 시청자님이 혹시 증권 보시고 계시면요. 네. 그 맨 위에 적립보험료라고 얼마가 적혀 있는지를 좀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네. 예, 괜찮습니다. 보이는데. 예, 모르셔도 상관없고요. 어차피 이제 이 상품은 조금 그 방송 이후에 저희가 증권을 받아서 면밀하게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가입하셨던 시점이라든가 금액을 좀 고려해 보면 실비 보장은 입원 의료비 5천만 원에 통원 의료비 30만 원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적절하게 잘 들어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대신에 특약들이 갱신형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도 실비는 반드시 남겨놓으시되 다른 부분들은 조금 좀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71만 원 정도 내시는 보장성 보험료에서 30만 원, 최대 30만 원 정도로 낮추게 되면 40만 원을 그 가용한 여유 투자 자금으로 만들 수 있기 현금이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걸 가지고 두 분의 은퇴 목적 자금과 그리고 가처분 소득으로 이렇게 예비비 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님과 이 남편분의 부부 보험 상황을 보니까요. 전반적으로 다 손을 댈 필요가 좀 있어요. 일단 다른 보험에 대해서 너무 좀 취약하게 금액 대비 너무 높게 종신보험 쪽으로 사망보장금으로 집중이 되셨다는 점도 약간 이제 지적이 되고 있고요. 실비보험은 이제 뭐 더 자세하게 증권 보면서 안내를 드린다고는 하는데 약간 뭐 추가적으로 정리하실 거 하시면서 따로 진단금을 챙기신다던가 이런 방식의 조금 더 효율적으로 비용은 낮추고 효율은 높이는 그런 방안을 추천을 해주실 것 같네요. 저희가 따로 또 상담 진행하면서 우리 두 분 어떻게 설계하실지 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네, 자녀분을, 감사합니다. 네네, 자녀분을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자녀 보험료도 적지는 않아요. 아직 자녀분들 어리고, 2명의 자녀를 두셨는데, 금액 자체가 좀 올라가 있죠. 팀장님, 이거 어떻게 좀 조절 가능할까요? 네, 제가 그래서 진단에 앞서 또 시청자분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시청자님, 네. 네, 자녀보험 같은 경우에 삼성생명 자녀보험으로 실비보험을 가입을 하셨잖아요. 네. 네, 이 삼성생명의 실비보험은 만기가 언제까지로 되어 있으신가요? 30세 만기요. 네, 삼성생명의 아이사랑 실비보험. 혹시 확인되시면 말씀 주세요. 아이사랑이요? 예, 네네. 10년이요. 납입 기간은. 납입 기간은 10년. 납입 기간은 네. 10년이시고 전체 만기는 혹시 30세 어, 만기신지 아니면 100세 만기신지? 39세. 39세 만기로 되어 있으시군요.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녀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경우에 성인까지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실비보험이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삼성생명 자녀 실비보험 같은 경우에는 39세까지밖에 적용을 받으실 수가 없으시고요. 이 가운데서 혹시 질병을 앓게 되거나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시면 나중에 성인이 되셨을 때 또다시 보험을 가입하고자 할 때 오히려 제약이 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 안에 또 진단비 같은 경우에도 같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암 진단이나 뇌졸중, 뇌출혈 이런 진단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으신가요? 아이 실비보험에.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네네. 저희가 따로 또 네. 보도록 하죠. 네, 근데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생명보험사다 보니까 암 진단금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유방암 또 전립선암 이러한 부분들이 생식기암 같은 부분들이 다 소외감으로 빠져 있고요. 그리고 2대 진단금이라고 불려지는 뇌혈관 질환 중에 뇌출혈만 보장을 하고 뇌경색이라든지 뇌졸중과 같은 이러한 질병은 보상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저희가 손해보험에 실비보험으로 가입하도록 많이 권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나이가 너무 어리다, 부족하다라고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은 기본적으로 이제 오래들 사시니까 100세 만기는 필요하지 않을까 보신 거고요.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보장 문제를 말씀 주셨는데 정리를 간단하게 본다면 보장 범위가 너무 적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썩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네. 아니다 보신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네. 시청자님께서 신한생명 통원비보험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사실 저희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위험의 크기가 크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이 보험사로 이전을 시키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네. 통원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위험 부담이 크지 않으시면서 경제적 부담도 그렇게 크지 않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적은 보험료라 하더라도 장기간 납입을 하다 보면은 그 보험료만 한 1,000만 원 이상이 쌓이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더 부담이 되실 수가 있으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무 잦은 보험금 청구로 인해서 향후 정말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필요한 보험을 가입하고자 할 때는 제약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보험보다는 정말 필요한 진단금이 꼭 필요한 보험들을 위주로 우선적으로 가입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자녀보험은 이제 몇 가지로 압축이 좀 되네요, 시청자님. 일단 보장 기간을 만기를 조금 늘릴 필요가 있다. 뭐 사람이 30대까지 사는 건 아니니까요. 기왕이면 조금 더 이른 시일에 100세 만기 뭐 이상 이 정도까지 좀 챙겨주시면 좋겠고, 진단금이나 여러 보장 내역이 다소 부족할 수 있다는 점 조금 더 보충을 해주시면 우리 두 자녀분들 앞길에 조금 더 든든한 그런 또 바탕이 되지 않을까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부부분과 우리 아이들 그 보험 상황들을 쭉 봐드렸는데요. 지금 증권 보면서 자세하게 저희가 또 따로 진행할 테니까 그때 궁금한 점 더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연결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님 상황들 가계 소득에 비해서 거의 뭐 3배에 가까운 기준으로 잡으신 그 설정 라인에서 3배에 가까운 보험료를 달마다 내셨는데 어떻게 좀 이번 상담을 통해서 많이 절약이 되시면서 가게 어떤 유동성까지 함께 늘리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고민이실까요? 안녕하세요. 40대 초반 부부입니다. 저희는 10년 전 가입한 보험을 유지 중인데요. 최근 방송이나 주변에서 치매와 간병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희는 전혀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제가 연금 준비를 더 해야 하는데 1년 전 위암에 걸려 지금 치료 중이거든요. 혹시 가입할 수 있는 연금 상품이 있을까요? 이번엔 남성 시청자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40대신데 일단 특이사항이 지금 우리 시청자님 본인이 이제 위암으로 치료를 받고 계시고요. 간병이나 이런 치매 관련 이런 보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시니까 이제 우리 부부도 하나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자 간병비 보험이요. 사실 어떤 분들은 선택사항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시대가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꼭 하나는 있어야 된다. 또 이런 의견 주시던데 뭐가 맞는 걸까요, 팀장님? 네, 요즘은 100세 시대, 100세 시대라는 말을 주위에서 너무 자주 네. 듣게 됐습니다. 우리 주위를 보더라도 90세, 10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정말 어렵지 않게 만나보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요즘은 무병장수 시대라는 말은 없어지고 유병장수 시대라는 말이 생겨날 만큼 질병이 없이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2013년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보더라도 70대 노인분들의 진료비가 전체 국민 1인당 진료비의 3배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진료비 항목이 바로 치매, 노인성 질환과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인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오래 사시기 때문에 급격히 증가하는 질병이 되시고요. 또한 노후에 우리의 경제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네네. 네, 따라서 우리나라도 장수시대, 고령화 시대에 진입한 만큼 필수 요건이 돼버린 이런 간병비 보험에 대한 관심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여겨집니다. 모든 산업이나 업종군이 사실 시대상을 반영하긴 하는데요. 특히 보험에서는 이 간병이나 치매보험 같은 것들이 우리 어떤 사회의 그 모습을 대변해주는 또 그런 상품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삶이 길어졌고요. 게다가 노인성 질환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아프시지만 길게 사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뭐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그런 짐이 되진 않을까 그런 걱정하는 차원에서 간병보험을 많이들 또 치매보험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시는데 현명하게 선택하시는 그런 방법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알려주신다면. 네, 먼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65세 이상자 또는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환, 즉 치매라든지 파킨슨병, 중풍으로 앓고 있는 분들이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가 놓여지게 되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네. 등급에 따라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받는 유효기간은 2년에서 3년 정도가 되실 거고요.
이에 따른 본인 부담 금액은 한 15%에서 20%를 부담을 하게 되시니 치료 기간이 길어진다거나 본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들은 네. 개개인별로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라의 도움을 요청해도 어느 정도 자기 부담금이 또 따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일상생활의 어려움, 즉 장애 상태가 놓여진다 하더라도 그 요인이 직접적으로 노인성 질환과 관련이 없다면 이 제도의 혜택마저도 받으실 수가 없으십니다. 다 또 해당되는 게 아니니까 네. 정말 개별적으로 준비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겠다 생각이 드네요. 예, 따라서 예. 시청자분들이 장수 시대를 대비해서 이런 간병비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실 때에는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또는 큰 질병 이후에 따라오는 후유 장애에 대한 준비를 꼭 꼭 가입하실 필요가 있으시겠습니다. 네네. 후유 장애는 일반적으로 상해 재해 후유 장애와 질병 후유 장애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상해 후유 장애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가입이 되어 있으시지만 이 질병 후유 장애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시고요. 가입이 되어 있다 하시더라도 80% 이상의 심각한 상태의 후유에 대해서만 가입이 되어 있어서 실제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상해 후유 장애는 많이들 대부분 또 생각을 하시는데 질병 후유 장애는 놓치시는 분들이 많다. 뭐 자세하게 좀 더 설명을 주신다면요? 예, 예를 네. 들어서 백내장과 같이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앓고 계시는 질환인데요. 백내장으로 인해서 한쪽 눈이 실명을 하게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50%의 질병 후유 장애를 갖게 되고요. 치매와 같은 경우에도 상태에 따라서 40%에서 100%의 질병 후유 장애를 가져가게 됩니다. 따라서 질병 후유 장애의 어떤 보험만 잘 들어놓다 하셨더라도 간병비 치료에 대한 도움을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있긴 한데 어느 정도 연령대가 충족이 되셨을 경우에 일정 부분 도움은 받으실 수 있지만 자기 부담금 차원이 걱정되신다면 개별적으로 뭐 보험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후유장애, 특히나 질병 후유장애를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네.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꼭 함께 고려를 하셔야겠다. 또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입의 필요성은 저희가 좀 인지를 하고 있고요. 정말 우리 가정엔 필요할 것 같다, 가입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점을 좀 주의를 하시면서 가야 될까요? 네, 현재 우리나라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는 장기 요양 등급이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눠져 있고요.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는 장기 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4등급까지만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5등급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에서는 장기 요양 등급이라는 보장으로는 보상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몇몇 보험사는 개호 관련 특정 질병 진단금이라든지 치매 관련 질병 진단금이라고 해서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과 같이 어떤 중증으로 가지 않더라도 진단만 받아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상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긴 있는 회사가 또 있네요. 네. 하지만 이러한 혜택들이 안타깝게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치매 발병 요인의 75%에 해당하는 알츠하이머 질병 같은 경우에도 다음 달부터 삭제하는 그런 보험사도 있고요. 네. 가입 연령에 따라서 어떤 보상 내용이라든지 보상금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함께 꼼꼼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치매 보험이라고 해서 또 좋다고만 생각을 하셔서 너무 많은 비용을 또 치매 보험으로 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비합리적인 방법이니 간병비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는 저희 키움S의 전문가들과 꼭 상의를 하셔서 네네. 저렴하고 합리적인 보험료로 꼭 도움이 되는 간병보험을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매보험으로 이제 가입을 하셨는데 그게 막 단위가 10만 원 훌쩍 넘고 10수만 원까지 올라간다면 또 나름 부담이 되실 거거든요. 어떤 보험이 상황에 맞는 건지 뭐 꼭 가입을 하시지 않으시더라도 상담을 통해서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센터장님. 지금 우리 시청자님 본인, 그러니까 남편분이 위암을 치료하고 계신데요. 그래도 연금이나 이런 게 가능한가, 상품 가입이 가능한가 문의를 주셨거든요. 네. 일단은 먼저 잘 치료 받으셔서 빨리 완치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암 환자로서 질병 치료 중인 분이라 하더라도 가입이 가능하신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암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 등 다양한 질병으로 현재 치료 중인 분들도 지금은 은퇴 목적 자금으로 가입할 수 있는 연금 상품이 있습니다. 이거 많은 분들 지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질병 치료를 하셨거나 중병을 앓으셨어도 연금보험 가입 가능한 게 있다. 좀 빠르게 압축해서 좀 가볼까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시면 보장성 보험뿐만 아니라 연금보험도 가입이 좀 어려우신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주계약의 사망보험금이 있고 사망보험금에 대한 위험률에 대한 부담 때문에 바로 이제 가입하기 어려운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무사망형, 즉 사망보험금이 전혀 없는 이런 연금보험 상품이 출시가 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는 회사가 몇 군데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상품을 잘 찾아서 가입하시면 질병이 있으셔도 뭐 가입 가능하십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망보장을 빼니까 약간 이제 병을 앓으셨던 분들도 가입이 가능한 게 있다. 문의 한번 주십시오.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1800-5888 하나가 되겠고요. 자, 우리 시청자님들 이제 우리 시청자 지금 연락 주신 분도 어느 정도 연금이 어떤 상품이 가능할지 수령은 어떠실지 그 금액적인 부분들 자세하게 저희가 추후로 또 진행을 할 테니까 많은 분들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QS 플래너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고민을 또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본 것 같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